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감염병의 황사에 정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은 하나같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아침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 영향권에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했습니다. 환경부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52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51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매우 나쁨에 해당합니다. 한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54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공기질의 문제가 최악이었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짙게 퍼지고 해외에서 유입한 황사까지 상공을 뒤덮으면서 최악의 날로 기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이날 서울 전역에 황사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황사경보는 황사로 인해 시간당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측될 때 발효됩니다. 하늘이 누렇게 보이고 차량이나 시설물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달 26일 중국 내몽골 고원과 몽골 고비 사막 등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서풍을 타고 전날 밤부터 한반도에 유입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이제 미세먼지와 뒤섞여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구분조차 어렵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먼지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가리킵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초미세먼지로 나뉘는데요. 작은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지름의 5분의 1 크기라면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이동해 체내에 쌓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발생 지역, 계절,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만들어진 황산염과 질산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성분은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와 지표면 흙먼지에서 생기는 광물 등입니다. 반면 황사는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 사막지대에서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올라간 미세한 흙먼지가 북서풍 등 기류를 타고 한반도에 유입된 것을 가리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인 황사는 주로 토양 성분으로 입자 크기 기준으로는 대체로 미세먼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황사가 한반도에 유입되면 미세먼지 농도도 자연스레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황사든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든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공기 상태는 심각합니다.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방 지역이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로 온통 누렇게 덮였고 특히 베이징 시민들은 종일 숨쉬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제 베이징의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엄습한 지난 15일 중국 SNS에서는 황사를 풍자하는 사진과 글들로 넘쳐났습니다. 황사의 가장 주된 오염물질인 PM10의 경우 베이징에서 가장 심한 지역은 세제곱미터당 1만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150이 넘어가도 숨쉬는데 불편함이 느껴지는데 1만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이징에 사는 한 주민은 출근하려고 아침에 나왔더니 온통 흑빛 세상이었고 해가 떴는데도 저녁처럼 어두컴컴했다며 세상의 종말이 오면 이러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통 흑빛으로 뒤덮인 베이징 전경 사진들을 올리면서 화성 사진하고 똑같다고 조롱했습니다. 이외에도 막 찍어도 황색 필터를 끼운 것처럼 빈티지 느낌이 난다. 낙타를 타고 출근하는 게 이런 날씨에는 어울리는데 낙타를 어디서 살 수 있냐? 우리가 화성인이 된 거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웨이보에는 고대 진나라 시대 말끔한 복장의 병사들이 밖에 나와 먼지에 뒤덮이더니 결국 진시황릉의 병마용처럼 먼지로 범벅이 된 합성 사진이 올라와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베이징은 물론 신장, 내이멍구 등 중국 14개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났는데 도로가 통제되고 학교 수업도 중단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예상대로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 최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중국 언론의 질문에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측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황사의 시작 지점으로 몽골을 지목한 뒤 하지만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애둘러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언론도 한국 언론을 향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일부 한국 언론이 황사 보도에 중국을 거론하며 베이징 사진을 첨부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번에는 상하이의 미세먼지가 한국발이라는 터무니없는 억지까지 부리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요 근래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황당하다고 느꼈을 정도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중국 환경관측센터는 지난 2018년 초미세먼지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북동풍을 타고 중국 상하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발 초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제가 읽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11월 7일 상하이 대기 중 초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여율이 16%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한국 언론은 대기 오염물질의 80%가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일부 한국 학자는 한국의 오염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미세먼지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인터뷰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중국 관광객이 중국의 먼지가 어떻게 한국까지 날아가냐며 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이나 남을 탓하면 안 된다. 한국 스스로는 어떠한 리스크 관리를 했냐고 따졌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에게 중국발이 맞다면 중국이 배상해야 하냐는 질문을 했더니 그럴 수 없다.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야 한다. 자기 나라면 스스로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인들의 뻔뻔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뿜어낸 업체들이 대거 적발되며 중국의 발표는 거짓임이 또다시 입증됐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의 4개 철강업체가 심한 대기오염 기간에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 감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번 오염의 상당 부분은 중국 수도권 공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탕산이 있는 허베이성은 베이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긋지긋한 중국발 미세먼지를 견디다 못해 아예 활용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부 연구팀이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일산화 질소를 고부가 가치 화합물 하이드록실 아민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인데요. 하이드록실 아민은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생산의 주 원료로 친환경 물질입니다.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암모니아와 높은 반응성으로 그린 수소 사회의 효과적인 수소 저장 물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우리 삶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확립시킨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 보입니다. 한편 얼마 전 중국에서는 뜬금없이 삼계탕이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최근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 삼계탕이 중국의 대표 탕 요리에서 비롯됐다는 글이 등장한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삼계탕을 검색하면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 사진과 함께 삼계탕은 고려 인삼, 닭, 찹쌀로 만든 고대 중국 광둥식 국물 요리 중 하나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한국에 전파된 후 가장 대표적인 한국 궁중 요리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 사극에 삼계탕을 먹는 장면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 코로나도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삼계탕과 김치는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다. 아예 조직적으로 나쁜 건 전부 중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좋은 건 전부 중국에서 왔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뛰어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이상한 소리도 듣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날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